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연예인 정도는 아니지만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고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막 나는 사람들을 모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미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느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의 4가지 이미지인데요. 왼쪽부터 별, 마법사, 타워, 바보 카드입니다. 이미지를 보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도 좋지만 색감이나 무늬 또는 이 카드에 드러난 상황, 작은 소품 같은 것들을 눈여겨서 보시면 왠지 마음이 끌리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4개의 그림 중에 하나의 그림을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 카드부터 해석할게요. 위쪽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석해 볼게요. 우선 질문자님은 차분하고 조용한 걸 선호하는 성격입니다. 시끄러운 걸 좋아하진 않지만 내면에 분출하고 싶은 에너지는 강한 분이에요.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있죠.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해외 어느 섬에 가서 작업 활동을 할 거야. 혹은 나만의 공간 하나를 구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음식을 나눠 먹거나 와인 한 잔 해야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사실 질문자님은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일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특히 내가 이미 예전에 해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잘했던 일 있잖아요. 왜냐면 질문자님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좋아하지만 질문자님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편입니다. 왜냐면 질문자님 문제에 대해서는 까다롭기도 하고 고집도 좀 있어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미 해봤고 내가 그리고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그런 일을 더 선호하시는 편이시죠. 그리고 낭비하는 걸 싫어하신대요. 어떤 크게 눈에 띄는 솜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족함 없이 내가 장기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일을 쭉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시고요. 조용하게 상황을 지켜보시는 편이시면서도 늘 재밌는 일을 추구하는 성격이래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야 할 일의 범위를 정해놓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재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한 4가지 유형 중에 이분들은 손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무언가를 만들고 생산하는 일인데요. 꼭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개발자 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도 있을 수가 있겠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작사가가 되기도 하고 유명 요식업 브랜드의 메뉴 개발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분들의 강점은 굉장히 조화롭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때 하나하나의 요소를 어떻게 배치해야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맞고 조화롭게 구성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일을 하실 때도 짜임새를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보통 악기를 잘 다루거나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질문자님은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걸 선호하시는 편이시고요.
누군가에게 혼나면서 배우는 일은 싫어해요. 이게 정말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거고 누군가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채찍질 해주면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내가 직접 성과를 내고 누군가에게 내 능력으로 도움을 주거나 인정을 받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누군가 이제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 나를 위해서 더 고생시키는 것들을 굳이 좋아하진 않아요. 또한 질문자님만의 기준과 확고한 업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작은 작업 공간에서 혼자 일을 하더라도 나태해지지 않고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차갑고 냉정한 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내가 무언가를 실패했을 때 그 상처가 오래 남기도 하지만 모든 순간순간을 소중히 가치 있게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하는 사소한 일들도 다 이야기거리로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을 쓴 김정선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그분은 작가가 될 생각이 없었던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한 가지 일을 그냥 오랫동안 해서 그 일에 대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인데요. 이 작가분처럼 지금 당장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내가 조금씩이라도 잘하는 것들 내가 소소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조금씩 기록으로 또는 물건으로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큰 결과물이 되어서 서서히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질문자님만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질문자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일 그리고 나의 재주, 내가 이미 해왔던 것들 혹은 내가 좀 잘했던 것들 중에 어느 정도 부족함 없이 내가 장기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일을 쭉 발전시켜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별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마법사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이분들은 나의 본 모습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따로 두는 편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는 질문자님의 겉모습은 할 말은 다 하고 당당하게 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말도 집에 가서 계속 곱씹게 되고 의도하지 않게 덜렁대는 실수를 하기도 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되게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며칠까지 입금을 해야 된다. 근데 그냥 까먹어 버리거나 되게 자연스럽게 어딘가에 물건을 그냥 쓱 두고 오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무튼 이분들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둡고 침울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밝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솔직한 내면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마음속엔 항상 고독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책임감이 조금 강한 편이라서 자책도 잘하고 후회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모인 상황에서 내 실수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합해진 일이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게 괜히 내 탓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감정의 변화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은 대신에 자기에 대한 성찰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유형인데요. 다시 말하면 질문자님께서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스스로 내가 경험한 것들에서 잘했던 부분 또는 내가 실수했었던 부분들, 놓쳤던 부분들을 이제 잘 캐치하고 수정하는 것에 재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쉬지 않고 쑥쑥 자라는 나무처럼 늘 내가 하루에 0.1%라도 더 발전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대개는 주변에 누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많고요. 한 우물을 쭉 파면
큰 출세를 하기도 하는 그런 운세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4가지 유형 중에 이분들은 머리로 유명해질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꼭 천재적인 IQ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잔머리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사업을 구상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머리가 되겠죠. 또한 사람들이 내 능력을 인정하고 나를 찾게 되는 것도 결국엔 유명해지는 거니까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직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요. 이분은 일과 생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때로는 퇴근하고 나서도 일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나 공부를 이미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다시 책을 펴게 되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한 군데의 장소가 아니더라도 굳이 한 곳에 머물지 않아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신의 일에 집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나서 인간관계를 맺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은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이고 관리자의 지위에서 후배 직원들을 관리하실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 때문에 혹은 결혼, 연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지만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는 사적인 관계들은 그다지 가치를 크게 두고 있지는 않아요. 적어도 이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멋진 분이에요. 그리고 본보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면은 사람들을 다루고 또는 사람들을 새로 모으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면들이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미 기회를 잘 잡고 결단력이 있는 편이에요. 내가 진짜 중요한 기회를 내 실수로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만약 있으시다면 그 당시에 질문자님의 판단상 그 기회가 그다지 잡을 만한 기회가 아니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의 머리를 좀 더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자님이 내리는 판단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합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주변 분들에게 결정을 내려주시는 일을 해보셔도 좋고요. 누군가에게 무언가 질문자님이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는 일도 좋고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방 배우고 그러한 지식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게 질문자님만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질문자님만의 어떤 유명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내가 관심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조금 빨리 배우는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법사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워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볼게요. 우선 이 타워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성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 자신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덮어두고 다 감수하고 희생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게 이익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나서야 할 때와 가만히 듣기만 해야 할 상황을 잘 분별하고 한마디로 융통성을 가진 분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막상 시키면 다 잘해요. 다른 사람 비위를 맞추는 것도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 칭찬도 잘하고 굉장히 다정다감합니다. 거짓말도요.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약속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생각이 많고 가치관이 분명하신 분들인데요. 내가 잘하는 일과 내 역량 밖의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좋아 보이는 기회가 나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내가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 중에 이분들은 입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혹시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 아시나요? 또는 기업이나 문화센터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든지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글과 말을 통해서 유명해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직접 글을 써서 출판사에 투고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글을 쓰거나 누군가를 인터뷰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이름을 알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있어 보이는 책을 쓰거나 기사를 쓰거나 잡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나의 생각이 담긴 블로그 글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짧게 나만의 생각을 적는다든지 하는 것들에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은 의외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미가 조금 급하기도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줘야 되고 나에게 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질문자님도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형이 대체로 야심이 좀 많고 욕심이 있는 편입니다. 갖고 계신 두뇌가 영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면이 있어요. 내가 군중 속에서 일하고 싶고 사람들 속에서 인정도 받고 싶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나의 사적인 영역이 있는 거고 나도 그 사람들의 사적인 영역에 깊게 다가가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표면적인 명성, 유명세 같은 걸 원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보수적인 면이 조금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더라도 아직은 좀 부족해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요,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돌려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구속이 있거나 규제받는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자유분방한 환경을 선호하시는데요. 그리고 감성적인 면도 있어서 가끔은 자유롭고 기분파 같은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글을 쓴다든지 나의 생각을 말로 함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부드럽고 유하지만 내면은 아주 단단하고 알맹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역시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조심스럽고 편안함을 주는 대화의 방식을 아주 잘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로의 방향을 언어적인 부분, 말과 글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질문자님 스스로도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었던 일이라면 좀 진지하게 취미로 시작하셔도 괜찮으니까 진지하게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카드에서는 글을 활용하는 것 또는 말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워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바보 카드 해석할게요. 위쪽부터 차례차례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은 무난무난하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다고 여기면서도 때로는 뭔가를 새롭게 기획하거나 계획을 짠다든지 창의적인 일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진짜 성격, 사람들 사이의 성격은 그냥 무던무던하게 나의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라서 무난무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나의 취향에 대해서는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누가 야 그거 좋다더라, 너 이런 거 한번 해봐라,
그런 것들이 강요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굳이 내가 별 관심이 없고 시작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면 새로운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지만 봤을 때 좀 괜찮은 일 같다,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나에게 크게 불편함이 없는 일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은 쉽게 시도해보는 면도 갖고 계십니다. 은근히 겁이 없고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싫어해요. 어떤 일에 앞서서 너무 고민이 많거나 너무 계획을 세밀하게 짜야 되는 것들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튀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꿈꾸는 어느 정도의 그런 삶의 모습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꿈꾸는 모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다가요. 또 다른 게 하고 싶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나와 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내 마음에 맞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유형들은요, 되게 탐구심과 관찰력이 발달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잘 캐치해낸다든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음식의 맛을 느끼는 그런 것들, 감각이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요. 돈에 있어서도 예민하게 세심하게 절약하려고 하시는 편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성격이 좀 대범한 면이 있어서 내가 돈을 쓰고 싶은 분야가 비교적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반면에 내가 돈을 쓰기 좀 아까운 분야는 정말 100원, 200원까지도 따져가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소비하려고 하시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분은요, 4가지 유형 중에 감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나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센스, 미각 또는 청각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또는 신체적인 역량이 발달한 쪽의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즉, 자신만의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고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서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질문자님은 그냥 산 거고 그냥 갖고 있는 건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이 쓰는 필기구나 또는 옷 스타일링 또는 자잘자잘하게 모으는 소품 같은 것에서 질문자님만의 개성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질문자님만의 감각으로 다른 사람을 손봐주는 일도 되게 재미있어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요즘 자취방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자기 공간을 잘 꾸미는 분들도 역시 해당이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의 감각을 알릴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향기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한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감각, 소품을 고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감각의 표현이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는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것도 딱히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질문자님이 유독 마음을 뺏기는 물건이나 선호하는 색상, 선호하는 요리, 음악, 그런 갖은 취향들이 의외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일 수가 있대요. 질문자님께서는 그동안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고민했던 시간이 좀 길고 기회를 놓쳤던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굳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멍하게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늘 질문자님은 실속을 챙겨왔던 사람이라고 해요. 연애를 하실 때도 질문자님만의 호불호가 강해서 너무 평범한 이성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감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더 발달한 면이 있고 스스로도 좀 재밌고 특별한 걸 선호하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감각 중에 특히 예민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이 좋았던 그런 것들을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각은 사실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질문자님은 무난무난함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주변에서 너는 이걸 잘해, 너는 이걸 못해 이런 조언에 휩쓸리지 마시고 조금은 이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질문자님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경험 많이 해보시고요. 눈에 많이 담고 많이 느껴보시면 유독 아이디어가 샘솟는 한 가지가 발견될 거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 바보 카드는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